안녕하세요. 인간에 대한 예의와 관련한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예의 다 읽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도 않고 수업을 듣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으로서 그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이 소설을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과 관련해서 저번 시간처럼 또 과제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럼 그 과제를 또 가상대학에 올리시면 돼요. 과제는 밑에 파일로 제가 이 동영상 밑에 파일로 제시를 할 거니까 그 파일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충분히 활용해야겠죠.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거니까 그 생각을 충분히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 제목이 인간에 대한 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왜 제목이 인간에 대한 예의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목은 소설 전체의 내용을 안내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은 권오규죠. 그 나의 취재 대상 중에 한 명인 권오규가 올해 20년 넘게 감옥에 있으면서 동생 또는 개수 씨와 주고받은, 개수 씨는 이제 동생의 아내입니다. 개수 씨와 주고받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엮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은 소설 속 책의 제목을 일단 따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들 주인공이 권오교의 기사를 쓰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권오교에 대한 기사 첫머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시대와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런 제목을 떠올리면서 이제 약간 술에 취해서 낮술에 취해서 데스크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스크의 요청은 이민자의 권오균을 한 달 다음에 쓰기로 하고 이민자에 대한 기사를 쓰라고 데스크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민자를 만나고 나서는 이민자가 나의 칙칙한 삶을 채색시켜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민자에게 끌렸어요. 약간 그 출판사 여성 잡지의 분위기에서도 한 권의 책 그래가지고 이민자가 냈던 책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 저자의 삶까지도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 이민자가 냈던 그 소설들을 나름 이제 알리고 싶었겠죠. 네, 그게 그 출판사의 그 여성 잡지의 정체성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민자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고 권오규라는 그 장기수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첫 문장을, 첫머리를 시대와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은 권오규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자 또 자신이 쓸 기사의 첫머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먼저 찾아내셔야 된다. 1번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설 속의 단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꼼꼼히 읽으시면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인터넷 뒤지시지 말고요. 스스로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권오규와의 만남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좀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민자와의 만남은 나름대로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권오규와의 만남은 조금 불편하게 여겨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주인공은 80년대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홀가분하게 이제 그 과거를 잊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잡지사에 기자를 하고 있으나 과거에 굉장히 좀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죠. 특히 이제 죽었던 과거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이제 그 권오규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죽은 권오규와 같이 옥살이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진 아닌지 자신의 사진 앨범에서 죽은 친구들의 또는 선후배들의 수를 세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가끔 지금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보니까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물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고 대신 빠져 죽었던 친구도 있고요.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했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체류탄에 맞아 쓰러진 친구도 있고, 고문을 당하고 돌아와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신병원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윤석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장과의 어떤 그 다툼으로 인해서 또 몸에 신나를 뿌리고 또 자해를 했던, 그래서 죽었던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윤석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의 인물들을 계속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건 이 그렇다면 주인공과 반대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과거 같이 주인공과 학생 운동을 했으나 도망가지 않았고요. 끝까지 그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문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만 졸업한 노동자와 결혼을 해서 두 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있죠. 누굽니까? 강선배죠. 강선배는 나와 달라요. 강선배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나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재판정에서도 나가 강선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강선배는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소설에서 1993년도 정도가 되겠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자 이 강 선배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 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망간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죄책감에 월급 봉투를 주니까 괜찮다고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이제 5만 원만 빼가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돌려준 그런 선배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나서 즉 더 이상 이제 어떤 혁명 학생 운동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 선배는 이제 어떻게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같았던 그 학생 운동 시절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시대에 맞는 자기 아버지의 버스 회사를 물려받고 또 그 이혼 전에 결혼했던 그 중학교만 졸업했던 노동자의 딸과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딸은 이제 그 전 부인은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근처에 살기 때문에 주인공인 나에게 청첩장을 주려고 저기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나게 돼가지고 청첩장을 주면서 이제 뭐 과거와는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표현하죠. 아직도 낮술을 마시냐? 나이가 몇인데? 라고 이제 강 선배가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자신은 아직도란 말은 이 나는 낮술을 마신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제 과거에 연결되는 것들 내가 아직도 하는 게 있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 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낮술을 마시고 다니니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하는 게 있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낮술을 마시고 다니니 라는 말은 뭡니까? 예전에도 낮술을 마시고 다녔다는 얘기. 나의 대답인 내가 아직도 하는 게 있네 라는 말은 이 주인공 자신 스스로는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강 선배가 아직도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제 과거 했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는 강 선배와 만나게 되면서 이제 강 선배와의 어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제 뭐 이민자 얘기를 잠깐 하다가 그렇게 이제 강 선배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 선배는 사실상 이제 주인공과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강 선배는 과거에는 이제 학생 운동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간 나만 반대야. 그리고 지금 보자면 나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만 강 선배는 과거와 완전 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선배를 주인공이 만나게 된 다음에 또 이제 권오규를 떠올리고 이민자를 떠올리고 죽었던 여러 선배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을 첫 소절을 가진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설 마지막에서는 이제 나가 드디어 이민자가 아닌 권오규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는 권오규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가집니다. 그 불편함의 원인이 뭘까요? 뭐 단순히 이제 기사로서, 그러니까 신문 잡지사의 기사로서 그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라는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뭘까요, 그러면? 왜 소설 초반에 이민자보다 권오규가 자신과 더 유사한 인물, 이게 힌트입니다. 유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권오규보다는
이민자에게 더 끌렸을까? 권오규는 왜 불편했을까? 하는 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힌트는 이제 나와 유사한 어떤 행위를 했다. 즉 나도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고 이 권오규라는 사람도 그 박정희 정권 때 그와 유사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중간에 도망갔다. 그런 점을 힌트로 해서 하면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에서 이민자, 중요한 인물이 사실 4명이에요. 이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네? 나가 있지, 나가 있고, 이민자가 있고, 권오규가 있고요. 강선배가 있습니다. 이 4명이 이 소설의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물 구조도를 뭐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간단하게 나를 중심으로 놓고 각 이민자, 권오규, 강선배 이 세 사람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사실 재밌을 겁니다. 네. 소설을 잘 읽을 때,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이제 이건 뭐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주요 인물 4명을 한번 뭐 간단하게 메모를 해 보시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민자는 나와 어떤 점이 유사한가. 사실 뭐 나와 이민자가 유사한 점이라는 거는 뭐 여성이다는 점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점이 있다면 한번 찾아볼 수 있고요. 뭐 강선배와 나의 유사점은 제가 아까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권오규와 나와의 유사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점이 공통적인가. 그리고 내가 결국 권오규의 기사를 쓰게 된 것은 권오규에게 가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제목이 인간에 대한 얘기일까? 두 번째, 나는 처음에 권오규를 왜 불편했을까? 세 번째,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왜 권오규의 기사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가? 왜 권오규의 기사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인터넷 같은 거 찾지 마시고요. 만약에 답을 썼는데 그 답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 그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소정의 벌칙 감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터넷 찾지 마시고 좀 서툴고 좀 생각이 정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드시 찾아서 그렇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문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왜 제목이 인간에 대한 예의인가? 이걸 쓸 때는 이제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가를 밝히셔야겠죠. 두 번째, 나는 왜 처음에 권오규를 불편하게 생각했는가? 이거는 소설의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제가 아까 힌트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세 번째, 결국 나가 권오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쓰지 마세요. 제가 조건을 제시하겠지만 100자, 뭐 50자 그런 게 아니고 200자 이상 쓰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200자 이상 또는 뭐 500자 이상 제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뭐 강의도 듣고 과제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직접 만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쓸 시간 드리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 이상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길게는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그 과제 양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잘 수행하셔가지고 그 페이지에 올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한 20분 정도 강의를 더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고 글을 올리게 되면 그때 또 새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책 내용을 참고하셔서 과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